한 주간의 IT 이슈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7월 12일의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정희는 왜 야놀자에 1조를 투자하게 됐나이고요. 자, 두 번째는 컬리는 왜 국내 증시로 선회를 했을까?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둘 다 하여튼 뭐 잘 나가는 회사들인데, 둘 다 또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투자도 받았고, 또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교롭게 한 회사의 소식은 아주 좋은 뉴스, 굿뉴스로서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고요. 또 한 회사의 소식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왜 그렇지? 예, 이렇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죠. 손정희 야놀자에 1조 투자하는 이유인데요. 11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1조 원을 투자해서 지분 10% 정도를 확보하게 됐다, 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언론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으로는 쿠팡에 이어서 이 비전 펀드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는 게 두 번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하는 뭐 그런 소식들도 나오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오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간 중국에 주로 관심을 많이 보였던 손정희 회장인데 갑자기 왜 한국에 특히 이제 야놀자라고 하는 물론 잘 나가는 회사지만 이렇게 비전 펀드에 뭐 1조씩이나 투자를 받을 줄은 사실 몰랐죠. 예. 이런 회사에 갑자기 왜 눈을 돌렸을까? 이런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일단 뭐 그런 그 언론 기사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 리스크 때문에 이제 눈길을 좀 돌렸다. 한국으로 돌렸다. 중국에서부터 이제 다른 나라로 좀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로 근래에 실제로 사례가 있었죠. 나스닥에 상장을 했던 디디 추싱이라는 차량 공유 업체죠. 중국의 차량 공유 업체가 일종의 중국의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일종의 미운털이 박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중국 앱 시장에서 삭제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에서 디디추싱의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전 펀드에도 이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에서는 손정혜 회장이 이제 눈길을 중국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비전 펀드가 뭐 단순히 뭐 그것 때문에 갑자기 한국에 뭐 이런 업체를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야놀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장성도 좋고 투자 가치로서 의미 있는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아마 야놀자를 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사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재작년 대비해서 43%나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이런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다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리고 또 여러 가지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모텔에서 이제 노는 어떤 그런 문화도 생기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야놀자가 굉장하게 이제 성장을 또 이룩을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글로벌화도 굉장히 용이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그 숙박업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그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뭐 아무래도 사실은 어디나 다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더더욱 비전 펀드가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팬데믹이 와도 또 팬데믹이 없으면 더더욱 아주 잘 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비전 펀드가 관심이 있는 이 글로벌 시장에도 잘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서비스는 글로벌화 하기가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야놀자를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 투자가 완료된 건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건 하여튼 재밌는 것 같고요. 분명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컬리는 왜 국내 증시로 선회했나? 자, 사실은 뭐 작년부터도 그렇고 미국 상장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알려졌던 마켓 컬리, 그쵸? 컬리가 갑자기 돌연 국내 증시로 상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이런저런 이유들을 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상장 비용이 너무 높다. 그래서 부담스럽더라. 미국에 상장을 하면은 이 공모 자금의 3에서 7%의 상장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2, 3%. 그러면 실제로 예상 공모 자금을 1조에서 1조 4천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차이만 해도 몇백억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회사에 부담됐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세금 문제. 지금 컬리는 쿠팡과는 달리 원래 미국 법인이 본사인 구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을 설립한 후에 국내에 있는 본사를 거꾸로 미국 회사의 자회사의 구조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일종의 뭐 플립 같은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미국 법인과 국내 법인 사이에 주식을 주고받으면서 양도세가 또 크게 발생한다. 뭐 이런 이제 부담이 된다. 결국 상장 비용, 세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된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고 이건 아마도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냥 슬쩍 컬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증시의 요건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1조만 넘으면 그죠? 시가총액이 1조만 넘으면 재무적 요건을 예, 뭐 특별히 안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요건이 완화되는 올 3월부터 이런 식의 요건 완화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상장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국내 증시에서 이랬다가는 뭐 웬만한 유니콘은 다 뺏기겠다 싶어서 결국 이제 요건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1조가 넘으면 재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의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도 결국 컬리 입장에서는 자 미국보단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해석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성장성의 한계, 뭐 신선식품이나 국내, 그것도 수도권과 충청권에 국한돼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자, 과연 이게 국내에서도 아주 일부의 카테고리와 일부의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과연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감을 하겠느냐, 성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국내에 국한돼서 딱히 뭐 예를 들면 국내 한국 시장을 뭐 완전히 먹었다든지 이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글로벌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마치 쿠팡처럼 그쵸?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뭐 국내에서 이게 뭐 완전히 도미넌트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겠냐 한계가 좀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대략 네 가지 내용들을 지금 언론에서 다 이제 짚어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1번, 2번은 저는 그냥 이거는 뭐 핑계인 거죠. 사실 이거를 이게 뭐 갑자기 뭐 지난달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컬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미국 상장을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다면 제가 보기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매니지먼트나 심지어는 여기 투자한 투자자들까지도 문제죠. 그죠? 뭐 이런 문제 당연히 원래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뭔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핑계인 것 같고요. 뭐 3번도 뭐 그냥 이제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좀 약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뭐냐면 제가 색깔을 칠해놨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성장성의 한계. 그리고 최근에 투자를 받았는데 원래 예상했던 기업 가치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결국은 투자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성의 한계에 대한 것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그런 어떤 뭐 시각들, 그런 비판들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어찌 보면 경영진들이 이거를 타개할 만한 아주 뾰족한 수를 내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신선식품 관련돼서는 SSG도 그렇고, 그죠? 쓱도 그렇고, 뭐 많은 업체들이 이미 다 뛰어들었죠. 사실은 쿠팡도 뭐 이미 다 새벽 배송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더 이상 마켓컬리에게는 어떤 엣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이제 질문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회사가 명확하게는 답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결국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한계, 그리고 이 한계를 아주 뾰족한 수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을 뭐 이제 기사에는 특히 이제 마켓컬리가 표현한 거는 이제 방향을 바꿨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미국 시장 상장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더 맞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소식이 좀 고개가 갸우뚱하면서 살짝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컬리에 이제 한계가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국내 증시로 선회를 한 것 자체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의 성장성, 또 글로벌화에 있어서의 한계,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야놀자는 이 글로벌화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주에 두 가지 뉴스가 났는데, 한 회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한 회사는 사실 이렇게 좀 한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마켓컬리가 뭐 꽤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왔었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한계 상황을 잘 탈피하고 극복해내기를 바래 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뭐 제 이름 최유한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IT 이슈 위클리 치셔도 됩니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뭐 이제 4단계가 시작이 됐죠. 다들 하여튼 뭐 어떻게 모임을 뭐 2명을 하든 4명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다들 개인 위생, 방역 이런 것들에 꼭 유의하시고 반드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